6월 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5월의 마지막 거래일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기대 이하였지만 유럽의 위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약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과 스페인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하락 마감했지만 프랑스 증시는 0.05%, 영국은 0.45% 소폭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독일은 0.26%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부담까지 합치면 작년 말 현재 국가 부채가 774조 원에 이른다는 공식 집계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나가서 사용한 분기별 카드 금액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해외 카드 사용 금액은 22억 7,3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5.2%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6월 1일 금요일장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6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하루 잘 대응하셔서 이번 한 달은 어떤 악재에도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5월 한 달간 무려 5%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대표적인 전야후 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또 이슈가 됐습니다. 오늘도 주말 앞둔 금요일장이기도 한데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진단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죠. 네, 2부의 첫 순서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스텝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6월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인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네. 돈보다 더 건강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먼저 어제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1840포인트 지켜내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120만 원도 무너지기도 했었죠. 삼성전자 낙폭이 줄면서 코스피도 낙폭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는 대외적인 요건하고 이제 기본적인 요건,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분석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외적인 요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제 유럽의 악재가 이제 계속 이제 유럽 프랑스하고 이제 독일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로화의 이제 안정을 위해서 강경책에서 이제 완화책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조금 후퇴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이제 시황이 시리아 쪽으로 유럽에서 시리아 쪽으로 감으로써 이제 유럽의 악재가 아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이제 영업일수 한 8일 정도 남았거든요. 선물 2조 1천억 정도를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번에 3조 가까이 갔다가 한 8천억, 어제도 한 2천억 정도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 요인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 외국인과 기관이 덫을 놓아가지고 이제 개인이 걸리기를 기다렸는데 개인들이 기었고 7천억 풋으로 걸림으로써 개인들이 속된 말로 이제 서서히 물려가는 그런 선물의 과정을 겪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 분석적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1일평의 이제 상승 부분이 오늘부터 11일평이 강력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가가 빠지더라도 뭐 걱정을 크게 안 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1일평은 앞으로 5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11일평의 상승 연유로 인하여 21일평까지는 분명히 한번 다이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증시가 빠졌지만 제가 볼 때는 주식의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게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하락폭에 22% 반등했지만 N자 모양을 그리면서 38%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계속 시황을 하고 있는데 이 시황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장 자체가 마이너스 31포인트 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땡기는 강력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최근의 캔들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상승 전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상승 전에나 상승 자체가 굉장히 뭐 탄력이 크고 그거는 절대 아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이평
모양 자체가 약세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사이 여러분 저때 한번 보던 차트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랭코 차트를 보면 분명히 상승 트렌드를 지금 그리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자, 가기 차트도 서서히 이제 침체 국면에서 상승 트렌드를 보이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스윙 차트도 이미 마찬가지 모양을 보고요. 삼선 전환도를 보면 삼선 전환도가 가장 낮거든요. 삼선 전환도는 아직까지 상승 트렌드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선 전환도가 다음 주경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경 되면 전환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PMF 차트는 분명히 지금 적산병 중에 적산병 두 개를 보이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산형 차트를 보면요. 분산형 차트가 지금 지수 이 자리에서는 공백입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조금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상승이 하더라도 이제 한전된 상승이라는 것은 구름 자체가 굉장히 폭이 좁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승 자체가 한정된 상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상승의 여운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 1843포인트, 1843포인트 언저리에서는 주가의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식은 천천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자체는 장은요 이제는 서서히 저점의 주식을 늘리는 거지 주식 물량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나 그렇지만 상승의 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동평균 자체가 전부 역배열이고 61일평이 꺾이는 모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참 더 상승의 큰 상승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요. 상승 자체가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환선이 지금 상승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이 일목균형표의 상승이 전환선 상승이 제일 먼저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선 상승이 상승함으로써 전환선 상승은 주가가 앞으로 계속 전환선이 한 5일 연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일 연속 상승하면 선행스팬 1도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나 기준선과 선행스팬 2가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본격적인 상승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한 보름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 장은요. 지지는 기준선이고 저항은 선행스팬 1과 기준선까지 박스권 모양의 세모권 박스 모양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점 특히 주가 빠지는 날 사야 되고 주가가 양봉장대 때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저도 저점 매수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는 양봉장 때 매수보다는 음봉일 때 그럴 때 매수하시면 모든 지표들이 서서히 호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서서히 매매를 가볍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목균형표 상으로 본다면 보름 이후에 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6월달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시는 건가 봐요. 예, 그건 아니고요. 네. 보름 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이 있다고 했지만 그 상승 전환이 이제 본격적인 큰 상승은 아직까지 아니다. 그 이유는 구름 자체가 양운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6월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은 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횡보 4만4원 박스권 모양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6월 가면 영업일수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22일입니다. 22일이면 구름대 가까이 캔들이 구름대 가까이 가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겁니다. 보통 캔들이 구름대 가까이 갈 때까지는 상승이나 하락대 구름 가까이 갈 때까지는 주가가 횡보 박스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권 나오는 그런 모양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이 박스권에서 절대 테마주 급등주를 하지 말고 우량주 천천히 움직이는 순환매에 동참해야지 빠른 순환매에 동참하면 고점에 사게 되면 팔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량주 쪽으로 계속 순환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15일 후면 이번 달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는데요. 그 만기를 전후로 해서 조금 상승을 예측하시는 건가 봐요. 예, 저는 그 예. 선물 옵션 만기 전후에서는
기관들이 지금 그 2조 한 4천억 정도 이제 걸려 있거든요. 2조 5천억 정도 물려 있는데 보통 기관들이 1조 정도는 그 6월물을 9월물로 오바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지금 그 외국인들이 그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전부 상승 쪽에 걸어놨어요. 사생 결단식으로 걸어놨습니다. 이제 풋 팔아놨고 콜 사놨고 선물 팔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옵션은 상승 쪽, 선물은 하락 쪽인데 선물을 지금 사놓으면 상승할 거거든요. 주가가 상승할 때 그때 이제 옵션으로 또 먹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인이 서서히 저점에 이제 선물을 사놓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주가는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의 주식이 이제 외국인이 그 사이 주가를 관리할 때 삼성전자를 갖고 굉장히 관리를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 매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줄어들고 있고 기관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개인들이 삼성전자 사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그 외국인들의 매수 타임 포인트를 보면 굉장히 저점에 있으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아차나 삼성생명, 위아 이런 저점의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볼 때는 지수에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 굉장히 그 지분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다 또 그 공매도 부분을 굉장히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을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 차들을 이제 계속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매물대가 거의 이제 반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반반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매물대가 반 정도 올 때 제가 이제 항시 이 매물이 줄어드는 과정이 주가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하면서 주식 물량을 털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주식을 이제 절대 이제 급하게 사지 마시고 저점 네. 아니면 안 산다. 현금을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의 매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치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가 좀 유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개별주보다는 좀 지수를 움직이는 업종 대표주로 좀 매수하는 게 좋겠네요. 예, 지수가 이제 상승할 때 여러분이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제 네. 그 대형주가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우리가 지금 항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때 말씀드리는 게 연세에 맞춰서 주식을 투자라 70세 이상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60세 이상은 시가총액 20개 종목, 50세 이상은 시가총액 30개 종목에서 뭐 11일평이나 21일평 매매하면 노후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50세 이하는 제가 해도 말 안 듣습니다. 지 잘났다고 떠들기 때문에 저도 뭐 원래 마 나오는데 저 잘났다고 떠들기 때문에 제가 내년부터 저도 이제 철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50 되기 전에 제가 그 포항을 꼭 방문하려고 합니다. 포스코를 철 좀 들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 자체를 이제 슬럼화 시켜야 된다. 근데 주가가 야 만만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가가 종합 주가가 오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기본적으로 안 오를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120만 원 이하에서는 가볍거든요. 예, 120만 원 이하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 주가가 이제 그 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안 가는데 종합 주가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2등 주식으로 땡기기에는 한정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그 120만 원 가까이 이 자리에서는 저점의 과감한 매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가볍습니다. 가볍고 가격대 메리트가 굉장히 있어요. 지금 뭐 삼성생명이나 뭐 이런 몇몇 종목 빼놓고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사셔도 제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자체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개인들이 그 코스닥 종목에서 굉장히 물을 많이 먹고 있는데 코스닥 주식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닥 주식 자체가 이미 제가 이제 이거 2달 전에도 있죠. 전형적으로 이제 페난트형으로 하락 페난트형으로 계속 간다. 이 하락 페난트는 끝없이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코스닥 자체가 상승할 때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은 상승을 안 하거든요. 그 기능적으로 이제 속된 말로 패를 보고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종목은 조금 제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코스닥 종목 자체가 이미 수급이 깨진 상태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자체가 코스닥을 선호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이 그 매매 내역을 한번 보면요.
코스닥 그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게임빌 111억 사고 파는 종목 사는 종목 보면 코스닥 전체 합쳐가지고 하루에 매매가 거의 한 15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50억밖에 안 돼가지고는 코스닥 자체 수급 자체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동향 보면요. 상위 30개 종목의 코스닥 종목이 한 종목이나 두 종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코스닥 종목은 이미 여러분이 뭐 반등하면 좋겠다 싶지만 제가 볼 때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6월 이제 둘째 주 만기가 영업일수 9일 남았는데요. 선물 동향을 누춰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미 한 달째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동향, 특히 개인이 계속 물려 들어가느냐 안 물려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선물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선물 계속 보고 두 번째는 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없는 것은 팥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선물과 삼성전자 두 종목 보시고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자기 자산의 40% 50% 싸고 나머지 코스피 중에 우량주 쪽으로 저점 매수하는 게 현명하다. 코스닥은 가까이 가지 마라. 하여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요. 6월달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이제는 6월달입니다. 서서히 추석이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 조상님 차례상에 여러분 장고장과 매매 내역을 내놨을 때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6월 스타트 멋지게 하면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말인데 즐거운 주말 항시 그리운 얼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박미라 앵커님하고 정성초님 생각하면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센걸 시장을 부탁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순복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도 월봉 하나가 잘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장대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썩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글로벌 네. 증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작게 우리 박미라 앵커님 6월 첫날이잖아요. 예. 우유 먹고 힘내시라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런 선물 처음 받아보네요. 오늘이 6월 1일 우유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또 네. 더 재밌었던 건 제가 어제 센걸에서 그 KTNG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바로 어제가 금연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금연의 날 KTNG 참 아이러니했어요. 자, 6월달 처음 시작을 이제 새롭게 좀 하는 마음에서 힘을 내라고 이제 우리 앵커님한테 선물을 드렸고요. 글로벌 증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꼭 드셔야 돼요, 그거. 예, 알겠습니다. 누구 주시면 안 돼요. 자, 미국부터 읽으면은요. 자, 이제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15만 정도 예상을 했는데 13만 3천 명 정도로 나왔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고용의 문제가 되느냐라는 걱정도 좀 하실 것 같고요. 미국의 5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52.7을 기록했는데 이게 지난달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이 구매 관리 지수 이 PMI는요. 50 이상이면은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수축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은 계속 50 이상에서 수치가 나온다는 거를 좀 생각해 두시고요. 또 이제 가장 염려되시는 분들은 이제 드디어 1분기 미국의 1분기 GDP가 종전 발표된 수치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거야라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자, 우량 국가의 국채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고 미국 달러화가 급등하고 있고 그 이유는 바로 이 유로존의 위기 때문에 안전가 자산으로 선호가 됐다라고 해서 그 안전자산 최우선이 작년에는 사실 금이었는데 네. 올해는 지금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의 국채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2008년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IMF에서 이제 우리가 스페인을 계속 우려하고 있는데 구제금융 지원에 대비하고 있다.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는 포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 대한 얼마나 이슈가 확장되느냐를 볼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오늘 저의 이 센걸에 대한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을 봤을 때는요. 네. 딱 한 가지 제목을 정했을 때는 총 없는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 힌트를 좀 이따 센걸에서 자세히 할 텐데 힌트를 좀 드리면은요. 우리가 2008년도에 리먼이 망했을 때는 리먼 사태로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요. 리먼은 유럽계 자금이 많이 들어간 금융권이었습니다. 그런데 AIG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려했는데 AIG는 미국에서 돈을 부어서
살렸죠. 네. 자, 유럽계는 죽이고 미국계 보험회사는 살려놨습니다. 자, 왜 총 없는 전쟁인지 이제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총 없는 전쟁이라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올해가 네. 흑룡이잖아요. 흑룡이잖아요. 그 제 기억으로는 1월 달에 뭐 흑룡 마케팅을 한다느니 뭐 결혼을 해서 올해 애를 낳아야 된다느니 뭐 네. 그런 잔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느새 6개월이 지나니까 또 올해 무슨 해지? 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이 센 걸에 대한 주제는요. 솔연이라는 걸 지어왔습니다. 솔연이요. 예, 이 솔연은 우리가 그 상상 속의 산에 사는 뱀이라고 합니다. 그걸 솔연이라고 하는데 이놈이요. 꼬리를 치면은 머리가 공격을 하고 머리를 잡으면 꼬리가 공격을 하고 허리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같이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중국 이야기를 어제 제가 막 입이 막 근지러워가지고 네. 막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다시 우리가 2008년도 중국으로 한번 다시 고개를 돌려보겠습니다. 2008년도 9월 15일 날 리먼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전 글로벌 증시의 대장은 미국이었고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그 중국 뭐 차이나 펀드라고 해서 돈을 막 쏟아부었던 것처럼 신흥국으로 막 부각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자, 미국의 리먼 사태가 터지자 중국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1월 5일 날 원자바오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를 해서요. 9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내수 확대를 위한 10대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과연 그때 발표한 내수 조치와 네. 이번에 발표한 내수 조치를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08년도 내수 확대를 위한 10대 조치에 대한 내용을 좀 뽑아왔는데요.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겠다. 네. 그리고 2010년까지 약 4조, 그러니까 이 하나로 한 800조 정도의 돈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돈을 어디다 풀었냐고 봤더니요. 금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율을 인하하고 지급금리율을 인하해서 돈을 푸는, 그러니까 대출을 뭔가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통화 정책을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러면 2012년 올해는 어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다시 돈을 푸는 상태고요. 네. 중국은 돈을 풀었다가 다시 지금 재정 정책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만약에 이 돈을 푸는 통화 정책을 한다 그러면 네. 대출이 확대되고 또 금리가 인하되면 다시 이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가게 되고 버블이 생기면 또 투기가 악순환이 진행될 것이다. 네. 우리는 중국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해 해가지고 네. 다시 재정 정책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는 현재 2,300억 유로를 위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금액으로는 2008년과는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에요. 네. 자, 근데 어디다 과연 투자를 하느냐? 철도, 가전, 뭐 자동차, 뭐 친환경, 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뭐 등등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올해 발표된 거는 대출 확대하겠다, 돈 풀겠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좀 짚자면은요. 조금 전에 신 대표님이 코스닥을 보지 말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중국이 이렇게 뭐 철도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돈을 풀게 되면은 우리나라 코스닥 종목 하반기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 첫 스타트로 오늘 바로 이 태양광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에서 탑픽 종목으로 교보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제 카페에다가 올려놨는데 참조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안정이란 단어를 뽑아왔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은 제가 어제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형의 경제 성장 모델 이거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는 달리 정부에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손이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경제 논리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자, 특히 올해 10월에는요, 중국이 정권 교체를 합니다. 제18대 공산당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참고로 하실 분은 이게 연기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은 움츠려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겠다고 몸을 움츠렸지만 중국은 정권 교체 이후에 성장률을 유지하라는 전략, 특히 조금 더 성장을 가중시키는 전략으로 급 바뀔 겁니다. 자, 중국으로서는 지금 급할 게 없어요. 네.
2008년도 리먼 사태가 터지고 미국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거를 뭔가 중국이 이렇게 다시 한번 그 1인자를 노리기 위해서 열심히 미국을 뒤쫓아갔는데 지금 2012년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여러 가지 지표를 좋게 만들고 돈을 부양시킬 생각으로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중국으로서는 한 발 뒤로 중국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거든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미국이 먼저 총대를 맺는데 과연 얘가 어떻게 풀지 네. 이거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5월 초에 언론에는요. 보장성 주택 건설을 가시하겠다라고 해서 건설을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11년부터 시작된 12차 5개년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이게 평균 10.6%의 목표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 하향했다라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지금 7% 이하로 나온 수치가 없고요. 평균치로 10.5라는 얘기는 이게 5년 계획이니까 지금은 미국이 총대 맸으니까 움찔하지만 우리는 하반기에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라는 중국의 네. 묘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메이원티라는 중국말을 네. 써서 지금 또 중국은 이 경기가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을 하겠다. 그런데 총대는 미국이 언제든지 총대를 해서 이루어 놓으면 우리는 가차없이 가속 페달을 밟겠다라는 게 지금 중국의 마음입니다. 네, 앞서 오늘 주제가 솔연이라고 하셨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뱀을 뜻하기도 하죠. 딱 중국의 상황과 맞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 또 6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한데 어떤 각오로 임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6월 첫날인데요. 네. 좀 스타트는 좋아 보입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사실 한 4시쯤 봤을 때는 막 혼조합을 보아마다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요. 오늘 첫 스타트는 일단 시작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6월 핵심 뉴스는 미국의 경기 부양에 초점을 좀 맞추시고요. 네. 어떤 언론에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와도 중국의 마인드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하반기를 한번 노리는 전략으로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6월의 핵심 이슈는 미국의 경기 부양이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센걸 시장을 부탁해 이순복 씨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의 지존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전 야후 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1840선을 지지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1850선 미만에서 끝이 났는데 시황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전일 시황 그리고 금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무려 24포인트 깨파락 출발로 사실 그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락 패턴의 혼조세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수가 플러스로 출발할 경우에는 이제 음봉 가능성이 높고요. 마이너스 출발할 경우에도 1850선 전후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어떤 저항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를 주목하자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결국 최근 증시는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삼성전자의 탄력이라든가 어떤 힘에 의해서 약간 가감이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떤 상태가 되든 간에 삼성전자하고 지수 차트를 계속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 차트보다 더 강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수가 좀 더 나을 것이고요. 반대로 약할 경우에는 좀 힘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비교할 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저점이나 고점을 기록했을 때 어느 시간이 더 빠르냐, 어떤 종목이 빠르냐 이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오전 9시 반이 저점인데 코스피 지수가 오전 10시가 저점이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훨씬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6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의 증시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희망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최저점 확인 후 중기 상승세가 시작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이제 완전히 바닥을 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저점 확인 후 중기 상승세 시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5월에는 5월 18일에 그러니까 1779선이 최저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779선이 한번 깨졌다가 올라가든 아니면 더 이상 그 지수가 깨지지 않든
6월에는 어쨌든 최저점 확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매도와 관망보다는 매수와 보유 관점으로 이제 트렌드를 바꾸자는 거죠. 제가 5월 7일부터 서울경제TV 시청하고 나서 출연하고 나서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그랬죠. 관망하자,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뭐 어떤 때는 0% 사인까지 냈는데 그때는 철저하게 이제 조심하자 이런 마인드였었는데 이제 6월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동안은 매매 패턴이 이제 그 초단타를 좀 많이 제가 좀 권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패턴이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초단타는 적당히 하시고요. 아니면 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중기와 단기 매매 혼용하시는데 중기와 단기를 한 2대1 정도 비율로 해주시면은 아마도 충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의 그 증시 전망과 전략을 간단하게 전달했습니다. 예, 이렇게 6월 증시 전망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매도와 관망보다는 매수와 보유 관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식 비중도 뭐 어제 이어서 그대로 홀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살펴볼까요? 예, 아직까지는 1800선 이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카멜레온처럼 대응해달라.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사실상 똑같은 주식 비중 기준을 전달해드렸는데요. 네. 역시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85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 50선 미만에서는 50에서 75 정도 해주시고요. 만약에 1825선이 무너지면 25에서 50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800선 전후 또는 1810선 이하에서 100% 사인을 제가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면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큰 부담 없이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장중이나 종가 기준 똑같이 대응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담아볼까요? 네, 업종은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전달할 내용은 없고요. 네. 화수, 목 계속해서 전달했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테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관련주를 계속해서 집중해달라 설명드리겠는데요. 제가 왜 문재인 관련주 자꾸 얘기하냐면요. 물론 최근에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태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여전히 문재인 관련주가 정치인 테마주 중에서는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략해달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테마주 지속적인 공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오늘도 서울 강연회도 있다고요? 언제입니까? 예, 6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네. 예,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시청자들과 함께 한번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아마 그 6월에 제가 지수 전망이라든가 업종 이런 걸 좀 한번 자세하게 전달할 생각이니까 네.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6월 9일입니다. 장소는 을지로 있고요. 페럼타워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날입니다.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진행하는 증권 전문가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양승모 나종호 전문위원의 투자전략 세미나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일모직이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제일모직 밑전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네.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났었으나,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장기간 동안에 어떤 역배열 구간에 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되는 그런 이평선이 지금 수렴되고,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약간 지지부진한 그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구간은 또 당연히 좀 필연적인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트에 지금 아직 편입을 못했다 이러신 분들도 여전히 현재 자리에서도 또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다 나중에 좋은 위치에 왔을 때는 사실상 그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라면
충분히 또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기존의 보유자들은 그대로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전자 소재 업체로서의 성장성 부분, 바로 이제 AM OLED 관련이죠. 이쪽 부분에서의 우리가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될 만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동성 하이캠에 대한 AS도 부탁드릴게요. 예. 동성 하이캠 같은 경우에는 예. 편입하고 나서 지금 현재 뭐 잘 수익 구간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일단은 21선 또 61선 이 부분 저항 구간에서 돌파를 하기 위한 그런 매물 소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절가 자체를 제가 좀 올려드렸죠. 6,000원 기준으로 해서 6,000원 선만 이탈되지 않는 6,000원에 만약에 매도를 해도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6,000원 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를 하시고요. 사실 현재 주가 흐름을 보자면 충분히 21선도 한번 돌파를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 여전히 뭐 보유자들은 수익 구간에서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대건설도 이제 편입하고 나서 좋은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가 어제 좀 하락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손실 보합권 정도에 좀 들어간 상태인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해외 수주 부분이 계획대로 잘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고요. 건설업종 전체적인 어떤 우려감으로 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현대건설 여전히 싼 가격에 좀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 쪽 포트에 좀 편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대건설을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자리에서 신규적으로도 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AS 해드리고요.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장기로 좀 보유 관점으로 계속 좀 지속적인 제일모직과 같이 현대건설 좀 지속적인 보유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근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6월 한 달간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승모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론이 5일선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AS 해주시죠. 네, 파트론은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보유의 관점은 맞지만 좀처럼 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지금 뭐 매수냐 매도냐라고 이제 자리를 판단하기보다는 오늘 종가 자리에 따라서 이제 좀 대응에 대한 여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탄탄한 지지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자리가 이제 13,000원 자리에서 더 쉽게 이탈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또 계속해서 13,000원 지지 구간 이탈하려고 하면은 또 반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시세를 또 지켜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저는 파트론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한 이후에 또 거래량 없이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은 힘이 붙여서 상승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 특성상 차익성 매물과 또 바로 시세를 만들어버리기에는 IT 업종 자체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13,000원을 지켜낸다면은 여전히 보유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13,000원을 만약 오늘 이탈할 경우에는 탄력적인 이제 그 수익성과 리스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포트에서 좀 제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13,000원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외국인 순매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5일선이 꺾였는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한국사이버결제도 여전히 보유에 대한 관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네. 일단 뭐 글로벌 증시가 뭐 방향성을 또 잡지 못하고 있고 또 혼조세의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나 경기 방어주에 대한 부분도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일단 계속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로 보여지는 기술적 국면으로는 일단 거래량은 그 평균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는 있지만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8,350원이라는 가격 이제 저항 구간대를 쉽사리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좀 나왔지만서도 또 기관 투자들은 또 역으로 또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저항 자리에서 이제는 뭐 큰 변동성을 주지는 않고 상단 매물을 좀 소화하는 부분은 또 긍정적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사이버결제도 일단 단기적인 고점 8,700원까지에 대한 목표가 이견은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국사이버결제도 같이 보신다면 한번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도 한번 온다면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워닝 IPS는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원익 IPS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저희가 뭐 7,750원에 좀 접근을 해가지고 네. 지금 다중바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너무 급하게 보시기보다는 다중바닥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 한 7,200원짜리는 견고한 또 바닥, 그러니까 7,200원짜리 이탈했을 경우에는 또 반발 저가 매수세도 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긍정적인 이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모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화케미컬이 3일 만에 5일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AS 해주시죠. 예, 중기 보유 전략으로 접근했던 종목입니다. 네, 이틀 동안 수익을 좀 고스란히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주가된 이틀이었습니다. 현재 5일선을 이탈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이고 외인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1위1비 마시고 공매도 규제와 또 저가 매수세를 기대를 하시면서 중기 홀딩 한 달 정도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21선을 돌파해서 안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수익 중이고 중장기 종목이므로 금일 전략은 홀딩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네, 수익률이 좋은 윌비스가 다시 2,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AS 해주시죠. 윌비스는 제가 2,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네, 조금 물량을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탈을 해서 정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21선은 좀 깨지 않고 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미처 물량을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좀 반등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 조금 보셔가지고 수익을 더 챙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윌비스에 대한 점검도 해주셨습니다. 6월 첫날인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강원랜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실적이 바닥을 치고 또 개선되는 점이 가장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관하고 외인의 순매수는 좀 당연한 듯해 보이고요. 전일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좋게 가져가려고 해 보입니다. 그래서 25,000원대는 공략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고요. 완벽한 정배열 차트를 만들 때까지 조금 중기적으로 홀딩해보는 전략으로 금일 강원랜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매수가도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예, 매수가는 25,000원에서 25,200원. 예, 그 정도 선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6,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중환 전문위원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한국콜마가 다시 최고가를 향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AS 해주시죠. 예, 일단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이제 잠시 지지를 받고요. 그리고 조정을 잠시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박자가 어울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흐름도 좋다. 그리고 실적 또한 좋고요. 그리고 기대감까지 향후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으면서 중국 모멘텀에 대한 실적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세 자체가 방송하는 동안 일주일 만에 시세가 크게 오르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들고 계시면 어느 정도 계좌 자체가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나 이런 것보다는 종목 한 개를 잘 선택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로 상당히 적합하고요. 대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고 뉴스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많이 상승하는 게 사실인데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꾸준히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 위주의 매매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월 첫 거래일 오늘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볼까요? 예, 6월 첫 거래일입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 분위기를 보시면 지금 어디 그렇게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방향성 자체가 아직까지 네.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소심한 매매를 좀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네. 코리아나를 한번 보시면
뭐 중국 진출 일단 선언을 했죠. 그래서 성장 모멘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도 많이 오른 상태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뭐 알다시피 일단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는 5에서 10% 정도만 들고 가시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720원에 1,750원 정도를 생각하시고 지금 종가가 1,800원이에요. 1,800원에서 추격 매수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를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대신 손절가는 칼같이 지키시자. 그래서 1,680원 정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정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꼭 비중 같은 경우를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을 하시자. 그래서 언젠가는 돈만 잃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꼭 보존하는 매매 습관을 기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증가했는데요. 수급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 일단은요 수급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더라도요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주가의 항변을 결정할 만한 큰 수급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포 자체가 언제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려줄 가망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눌림목 매수를 하자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높은 가격에서 사시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시기보다는 저점에서 사는 전략을 구사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수익을 거두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찬 종목으로 준비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월 첫날도 힘내십시오. 샘플러스 라인업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